오늘은 가장 기대했던 1월담을 가는 날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타이중 오시면 시내는 안 돌아도 1월담은 꼭 가야 됩니다. Where you been? Running from things that you know. Just trying to find where to live. But it's not bringing you home. As if hope was a pill or a bottle or a phone that could hold. 1월담을 가기 위해선 우선 간청터미널로 가서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원래 칭직농장과 1월담을 같이 돌아보려고 했는데 칭직농장은 가는 차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10시 반쯤 터미널 와서 타려니까 직원분이 두 개 다 보기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하나만 가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간청터미널 노선과 시간표는 아래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1월담과 칭직농장을 하루에 모두 다녀오려는 분들은, 특히 당일치기로 갔다 타이중으로 다시 오시려는 분들은 정말 아침 일찍 출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첫 차로요. 첫 차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1월담만 여유롭게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일치기 루트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트립 콤파니 님의 영상을 참조했었는데 간청터미널에서 무조건 풀이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칭직농장과 1월담을 모두 갈 수 있습니다. 풀이역에서 내리면 1월담과 칭직농장 가는 노선을 고를 수가 있는데 둘 중 어느 곳을 먼저 가더라도 다시 풀이역으로 돌아와서 남은 다른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담에서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 1월담 가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이 간청터미널에서 먼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담 버스표는 따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에선 번호표만 받으시면 되고 별도 표는 없고 타고 내릴 때 버스 비용은 대만의 필수템인 이지카드로만 찍으시면 됩니다. 이지카드로 결제해야 버스값이 반값 할인이 적용되거든요. 이래저래 대만에서 이지카드는 없으면 안 될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살짝 떠서 바로 옆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고 번호에 맞게 탑승 후 출발. 여기서도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답게 캐리어를 놔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굴러다니지 않게 세로로 세워두시는 건 매너.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굴러다니게 뒀었는데 대만 어떤 아저씨가 눕혀주더라고요. 하고 다음부턴 눈치껏 캐리어 탈 때 항상 눕혀놨습니다. 좌석은 고정이 아니라서 편한 곳에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1월담에 1박 숙소를 예약해놔서 정말 아쉬웠지만 대만의 알프스라 불리는 칭직농장은 패스하고 1월담만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찍 일어나셔서 두 곳 모두 방문하길. 화이팅! 간청터미널에서 1월담까지는 약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가는 길에 점점 시골스러운 풍경이 나오고 저 멀리 산 너머 산들이 보입니다. 대만은 고산이 많은 것으로 참 유명한데 이렇게 산 너머 산이 있는 수묵화 같은 풍경이 저는 좋더라고요. 칭직농장을 가신 분들의 영상을 보니 제가 딱 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타이페이 여행을 갔을 때 근교의 지우펀이라는 곳에서 본 산의 절경을 또 한번 볼 수 있을까 기대했었습니다. 칭직농장에서요. 지우펀은 센가 치히로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는 곳으로 실제로 모티브가 된 곳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가장 멋졌던 것은 분위기 있는 골목도 홍등의 카페도 아닌 계단 중간중간에서 내려다 보이는 혹은 카페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산의 경관이었습니다. 이 첩첩 산중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조상님들이 그리는 수묵화가 진짜 있는 것이었구나,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창밖으로 호수가 보이면 다 온 겁니다. 정거장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아주 큰 건물이 있습니다. 안에는 화장실도 있고 무엇보다 짐 보관소가 있어서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짐 맡기고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 바로 아래 자전거 빌리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가게가 정말 많아서 어디서 빌려도 가격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바로 앞에 숙소를 먼저 짐을 풀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호텔은 블루스카이 베이라는 곳으로 아주 깔끔하고 위치도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1월담에) 오시면 주로 숙소가 두 곳이 있는데 수이셔 부드와 이다샤오 부드. 버스에서 막 내리는 곳이 수이셔 부드고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이동도 가장 편합니다. 이다샤오 쪽에도 숙소가 많긴 한데 타이중으로 복귀할 때 페리를 타고 다시 수이셔로 어차피 와야 되기 때문에 외국 여행객 입장에선 수이셔 부드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월담에 구족문화촌을 가시는 분들은 이다샤오 숙소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구족문화촌 자체가 구경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이다샤오에서 멀지 않아서 놀다 와서 바로 숙소에 뻗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 저희는 우선 짐만 풀고 바로 1월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마주하게 된 1월담 물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말도 안 되게. 아니 어떻게 호수가 동남아 에메랄드 해변의 색깔이 나는 거지?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물이 정말 맑은 게 관리가 진짜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참고로 여기서 수영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어쩐지 깨끗하더라.
여긴 고도가 높아서 날씨도 22도 정도로 너무 선선하고 풍경도 이뻐서 타이중 여행 중에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페리가 오면 1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타면 됩니다. 이것도 정해진 자리는 없고 선착순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페리 루트는 거의 정해져 있는데 수이셔, 현광사, 이다샤오, 수이셔 순서로 순환합니다. 혹시 간청터미널에서 미리 배편을 안 사신 분들은 수이셔 부두나 이다샤오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원래 사놓았던 페리의 시간이 안 맞으면 가장 빠른 아무 배나 타시면 됩니다. 배를 한 5분 정도 타면 첫 목적지인 현광사 부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현광사, 현장사, 치원탑을 보는 코스입니다. 다만 오르막길이 정말 만만치 않아요. 꼭 운동화 신고 오세요. 여기는 현광사에서 현장사까지 올라가는데 한 20분 정도 산을 타야 되는데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래도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 못 갈 정도는 아니긴 한데 마지막에 엄청난 오르막을 넘기면 현장사 도착할 줄 알았는데 계단이 또 있네. 보통 이 현장사까지는 많이 오시는데 여기서 보는 뷰도 정말 충분히 멋집니다. 하지만 또 이걸로는 만족할 수 없지. 저는 바로 치원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 체력 좀 좋다 하시는 분들만 치원탑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장사에서도 20분 더 걸립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그 전보다 더 심해지고 치원탑까지는 쭉 오르막길밖에 없어서 평소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저한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름이라 땀도 엄청 나고 가는 길 중간중간에 몇 미터 남았는지 표시도 되긴 하지만 힘들고 정신없어가지고 도착 직전에 이 표시를 발견했네요. 힘들어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쯤 나무 너머로 치원탑 머리가 보이고 숨이 멎기 직전에 치원탑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생각보다 빡세요. 진짜 이 치원탑은 1971년에 완공되었고 장제스가 어머니 왕타이 부인을 기리기 위한 탑이라고 합니다. 다 올라온 줄 알았죠? 여기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1층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올라가야 뭐가 좀 보입니다. 치원탑 꼭대기 해발 1000m에서 내려다보는 장관입니다. 높은 곳답게 바람이 한층 더 시원해진 느낌이에요. 바람도 엄청 강해서 날아갈까 살짝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78kg 남자가 좀 걱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부두에서 현장사까지 오는 버스가 있는데 배차 시간이 아주 길어서 시간을 미리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길 내리막길은 훨씬 편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시원했나? 치원탑을 갔다 오니까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이다샤오. 아주 작은 동네인데 이 먹자골목이 유명합니다. 딱 이 길만 정말 붐비더라고요. 또 너무 작은 동네라서 이 골목이 사실 전부이긴 합니다. 야시장처럼 간식도 팔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다양한 먹을 거를 팔고 있습니다. 먹을 거는 오히려 수이셔보다 여기가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1월달은 또 홍차로도 유명합니다. 700에서 800m 높은 고도와 서늘한 안개가 자주 껴서 홍차 재배의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다가 파는 게 있는데 술이 아니고 대부분 홍차입니다. 그리고 홍차 베이스의 특산품들도 많아서 기념품으로 몇 개 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음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신기하게 생긴 간식도 먹었습니다. 이다샤오 부두에선 구종문화촌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1월담에서 2박하시면서 여유롭게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타이중 시내 여행을 하루 줄이고 1월담을 하루 더 늘릴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구종문화촌도 내부가 정말 넓어서 저 안에서만 한나절은 보낼 수 있다고 하네요. 대만의 원주민 문화를 주제로 한 대규모 복합 문화 놀이공간, 테마파크, 민속촌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도 있어서 비싼 입장료가 납득이 가는 곳이라고 해요. 후기는 좋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쉽게도 가보진 못했네요. 저 구종문화촌을 가시는 분들은 수이셔에서 1박, 이다샤오에서 1박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시골 관광지답게 저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식당도 8시면 대부분 문을 닫고요. 길도 엄청 어두워서 산책할 만한 곳도 많지가 않습니다. 1월담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이다샤오를 가볍게 돌고 저희는 마지막 배를 타고 수이셔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벌써 져가고 있네요. 숙소로 돌아와서 아직 문연 가게가 몇 개 있어가지고 맥주 한 잔. 역시 하루의 끝이 맥주와 함께.
볶음밥, 볶음면, 고기 반찬 하나 시켰는데 볶음밥 너무 맛있었어요. 맥주가 쭉쭉 들어가더라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 산책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서 해지면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내일 아침을 기약하고 일찍 자는 걸로. 기다리던 아침이 밝았네요.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간단한 아침으로 차이에딴 하나 사서 뷰가 좋은 스타벅스로. 커피 한 잔으론 잠이 깨질 않네요. 차이에따는 대만의 대표적인 간식이고 특히 1월달에서 인기 있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달걀을 먼저 삶고 껍질에 금이 가도록 살짝 깨서 찻잎, 간장, 각종 향신료를 넣은 육수에 오랫동안 끓인 간식이라고 해요. 1월달 스타벅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입니다. 나쁘진 않죠. 햇빛도 쨍한 게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역시 사람은 햇빛을 봐야 기분이 좋아져. 호수물도 진짜 푸릇하다. 거의 뭐 색소를 풀어놓은 게 아닌가. 날씨도 23도, 24도 정도고 호수 둘레길 따라서 걸으니까 너무 산뜻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카메라도 챙겨가서 중간중간 보이는 풍경들도 하나씩 담아줬고요. 그리고 1월달의 자전거 길은 CNN에서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길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유명세답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이런 것도 못 참지.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은 정말 많아서 아무 곳이나 골라 빌리셔도 됩니다. 근데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꼭 전기 자전거 추천드려요. 일반 자전거로 산뜻하게 다녀오기에는 길이가 그렇게 짧지도 않고 중간중간에 오르막이 꽤 있어서 지칠 수도 있거든요.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모두 1인용도 2인용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쾌적하고 기분 좋은 여행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 강추. 2인용 자전거를 저는 한 35,000원 정도에 빌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2시간인데 보통 3시간까지는 봐주고 조금 더 늦는다고 해도 딱히 뭐라 하는 것 같진 않았고요. 쉬엄쉬엄 가면서도 충분히 여유롭게 다녀올 만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했던 곳이 가장 끝에 있는 곳이라서 비싸더라도 전기 자전거 알겠죠? 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이 레버를 당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굴러가서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평지에선 속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때가 타이중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길폭이 좁아져서 걸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내려서 멋진 곳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가니까 시간이 딱 가더라고요. 괜히 가장 아름다운 자전거 길로 꼽힌 게 아닌 것 같아요. 한참 가다 보면 살짝 DDP 느낌 나는 샹산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안에는 카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기념품도 살 수 있어서 딱 중간에 쉬어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한 잔 먹고 다시 바람 쐬러 출발! 제가 느낀 가장 이쁜 곳은 자전거길 끝자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쪽은 푸릇한 나무들이, 반대편으론 에메랄드빛 호수가 보이는 게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그쪽은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 순간을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길은 어차피 하나라서 다른 길이 나오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돌아와서는 짐만 챙겨서 바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는 내렸던 곳의 반대편에 사람들이 항상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세븐일레븐 편의점 바로 앞입니다. 아쉽게도 한 자리 차이로 커트 20분 기다려서 다음 차를 타고 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숙소를 먼저 체크인 했는데 마지막 날 묵을 곳은 아고다 항상 상위에 떠있는 블루스카이라는 호텔이었습니다. 깔끔하고 위치도 좋아서 가성비 좋더라고요. 체크인만 얼른 하고 그 유명한 푸딘왕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족발덮밥인데 비계가 많아서 엄청 고소하고 간장 베이스 소스로 짭짤한 게 그냥 밥 한 공기란 뚝딱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미리 주문하라고 메뉴판을 갖다 주는데 대만 이모님이 한국어로 너무 단호하게 이거 맛있어 하시더라고요. 메뉴 선택권이 있는 거 맞지? 그럼 뭐 덕분에 고민 없이 편하게 시켰고 과연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 꼭 같이 드세요. 진짜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땀 흘릴 가치가 있는 그런 소스입니다. 소스만 또 따로 팔기도 해서 먹어보고 마음에 들면 소스만 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맥주를 팔지 않는데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와도 된다고 합니다. 가게 이모님이. 이 맛있는 거에 맥주는 또 어떻게 참아? 또 먹고 싶네. 밥을 다 먹고 첫날에 왔던 타이중 극장을 다시 왔습니다. 소품점들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첫날에 비행기 연착돼서 다 닫았었잖아요. 어차피 타이중 시내는 이미 많이 돌아봐서 여기를 다시 와서 구경했습니다. 타이중 극장도 벌써 두 번째 왔다고 익숙해진 느낌이 드네요. 층은 잠깐만 둘러보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뭘 기다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불이 싹 꺼지고. 뭐지? 지금 보는 건 모던타임즈라는 프로그램이고 현대사회의 기술 발전과 인간 관계를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곳은 극장의 독특한 공면 구조를 활용해서 시각예술과 음악이 결합된 몰입형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저에겐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웅장한 사운드와 벽면 전체를 감싸는 영상 퍼포먼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때가 한 저녁 7시 정도였는데 그 시간쯤 여길 방문해 보신다면 보고 가시는 것도 not bad. 그리고 대전의 성심당을 생각나게 하는 타이중의 유명한 붕어 안가,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차 등을 파는 곳인데 일제감정기 시절에 안과로 사용되던 건물이어서 지금도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이 안의 제품들은 포장이 엄청 고급스러워서 선물용으로 딱 좋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 옆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참 맛있고요. 다만 안에서 먹을 때는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주에서 서서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긴 아쉬워서 배는 안 고팠지만 저녁 2차전 완전 허름해 보이는 식당인데 여행 오면 이런 로컬을 한 번씩은 가줘야죠. 양고기 볶음면 시켰는데 대만의 볶음면은 빨간 매콤한 베이스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간장 베이스의 볶음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차전 돼지냐고요? 마지막 날은 제2시장과 문화창의공원 갔습니다. 제2시장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시장으로 정말 값싸게 맛있는 로컬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시장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한번 와서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문화창의공원은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타이완 전국에서 가장 큰 주류 제조 공장이었는데 현재는 문화창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찾아봤을 땐 되게 크고 웅장할 것 같았는데 막상 가면은 즐길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타이중 여행은 끝. 타이페이와는 또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타이페이 자체로도 갈 곳이 정말 많기도 하고 근교에도 너무 유명한 장소들과 그곳들을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는 투어들도 너무 잘 돼 있어서 정말 정신없이 여행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에 비해 타이중은 같은 기간 상당히 여유롭게 다녀왔습니다. 타이중은 한마디로 한국의 대전과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느꼈습니다. 대도시이기도 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나라 중간에 있어서 타이페이와 가오슝으로 이동하기 좋은, 하지만 관광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딱 대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타이중 자체는 살짝 밋밋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타이페이보다 숙박비와 물가, 교통비가 훨씬 저렴했고 특히 저는 1월담 하나만으로도 타이중 여행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칭징농장까지 갔으면 이번 여행의 만족도는 훨씬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중에 가오슝을 또 가게 된다면 대만의 남북의 주요 도시들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서 좀 더 다채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내년쯤에는 가오슝을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콩과 마카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